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11일, 지금 시각 3시 조금 넘었고요. 아직 장중이긴 하지만, 제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그 정배열, 역배열, 왜 정배열 종목을 매매를 해야 하는가, 공부 차원에서 이 영상을 녹화 진행을 해서 올려드리려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들어보시고 초보자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내용이었다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 엄지척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배열과 역배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면 우선 그 차트를 보셔야 되겠죠. 차트를 보려면 우리가 또 캔들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캔들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봉 차트를 제가 기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빨간 양봉과 파란 음봉 캔들 보이시죠? 이 봉이 캔들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는 이렇게 크기로 구분이 됩니다. 뭐 보실 때마다 뭐 보면 요만한 캔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여기에 이제 윗꼬리 달린 캔들도 있을 것이고, 윗꼬리가 달리지 않은 이렇게 되어 있고, 아랫꼬리만 달린 캔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음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도치 형태의 캔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크기는 작은 것과 큰 것, 또는 굵은 것과 얇은 것, 이 캔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차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차트가 여러 개가 있으면 이런 차트가 되시죠. 이런 차트가 이렇게 보시면 캔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요게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여러 개가 모이면 요게 이제 차트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차트와 이제 봉 캔들이 무엇인지 아셨을 테니까 두 번째로 제가 이동 평균선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동 평균선이란,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제 차트, 여기 차트를 보시면 평균적으로 이제 5일선, 11선, 20, 60 이런 식으로 121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241선과 481선도 있고요. 그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고 있고요. 그럼 왜 50, 20일까요? 이유는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영업일수 5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일수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주 5일 근무니까요. 과거에는 토요일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6, 10, 24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동평균선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나타내느냐는 차트를 이제 보시면, MTS도 마찬가지입니다. MTS는 그 핸드폰 창을 열어 보시면 그 종목 차트 창에서 그 오른쪽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보조 지표에 이동 평균선 체크 또는 지표 설정에서 지표 조건 설정을, 그러니까 50, 20, 60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HTS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동 평균선을 찍으면 이렇게 이동 평균선을 매도 신호 발생. 아무 이동평균선이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우스를 갖다 놓고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기술적 지표 설정이라고 나오죠. 차트 유형 설정, 이렇게 기술적 지표 설정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 5일선에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차트 유형 설정이 나옵니다. 이곳을 클릭하면 봉 차트 설정이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지표 조건 설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날짜를 이렇게 뭐 때로는 단타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3, 7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정을 주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초보자분들을 위한 거니까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이제 설정을 하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되고요. 이동평균선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보시면 차트 환경 설정이 나오죠. 이 차트 환경 설정을 누르시면 이제 그런 요렇게 봉차트 이게 설정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색깔도 본인 설정에 맞추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이제 봉차트이고 이게 여러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나타내려면 차트상, 그러니까 위쪽에 보시면 그 이동평균선 이 숫자 보이시죠? 요 숫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지표 설정을 하시면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기술적 지표 설정이라고 나오니까 이곳에서 이제 숫자와 색상을 본인에게 맞게 설정을 하면 끝이 납니다. 그럼 지금 차트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빨간 선이 5, 파란 선이 10, 노란 선이 20, 그리고 요 밑에 초록색이 이제 61선인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보기 좋으라고 제가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 놓은 거니까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보는 차트와 이동평균선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기본 설정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단타 이동평균선은 보통 이제 3, 7로 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캔들 차트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조금 이해는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값은 여기 보시면 하루, 이틀, 1, 2, 3, 4, 5 이 5일간의 평균 가격이고요. 11선은 이 11선은 10일입니다. 5, 6, 7, 8, 9, 10 여기까지의 이동평균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10일 전 평균 가격, 5일 평균 가격, 20일 평균 가격 이렇게 합산을 해보고 나누시면 평균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값이 이동평균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동평균선의 기본 정배열과 역배열은 무엇이냐? 그건 간단합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간이 짧은 거, 그러니까 5일선이죠. 기간이 짧은 이동평균선이 긴 이동평균선, 긴 이동 60일, 긴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즉 정배열은 이 이동평균선이 나란히 5, 10, 20, 60 이렇게 위에서부터 짧은 이동평균선과 긴 이동평균선이 나란히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정배열입니다. 이렇게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이거 같이 보십시오. 5, 10, 20, 60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게 정배열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럼 역배열은 여기와 반대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역배열은 이 위에서부터 60, 20, 15 이런 식으로 있는 겁니다. 위에 뭐 120, 60 그거까지 한번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요걸 보시면 요거를 한번 보시죠. 여기서 차트를 보시면 거꾸로 돼 있죠? 5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60, 20, 15 이런 식으로 거꾸로 있는 게 역배열이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구분이 되시죠? 그럼 이게 오늘의 이제 핵심 방송 주제입니다. 그럼 왜 정배열 종목을 해야 하느냐? 그것도 이유는 간단합니다. 초보자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서부터 나란히 올라가는 게 보기도 좋고 올라가기 쉽겠죠.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 뒤로 사람이 걸을 때도 뒤로 역으로 뒤로 걷는 것보다 앞으로 정확하게 걷는 게 편하고 오래 갈 수 있잖아요. 이 주식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배열 종목을 해야만 오래 올라갈 수 있고, 역배열 종목은 저항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정배열로 있으면 차트가 이 밑에서부터 2,800원부터 이렇게 8,200원까지 쉽고 빠르게 오래 올라가요. 확연하게 보이시죠? 그리고 거기에 역배열 종목은 매도 신호 발생. 아까와 똑같은 차트입니다. 역배열 종목은 이렇게 보시면 한참 내려왔다가도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더라도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자꾸 이 이동평균선 위에가 이게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5일에서 10일로 올라가려면 이게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항선을 뚫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배열을 하시라는 거죠. 즉 차트를 보면 정배열 차트와 역배열 차트 서로 다름이 보이시죠? 정배열과 역배열. 그러니까 단기적 급등으로 만들어진 정배열도 있는데 그 정배열은 조심해야 하는 것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정배열은 상승 추세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 이 아래에 있는 게 만약에 여기서 5일선을 맞고 내려왔잖아요. 이 11선을 부딪히면 이게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저항선, 그죠? 이 계속 이제 저항에 부딪히는 거잖아요. 저항에 위에서 내려오고 밑으로 내려오진 않고 계속 저항에서 부딪혀갖고 요거를 계속 횡보를 하게 되죠. 역배열은 이게 위로 올라가질 못하고 정배열은 밑으로 내려오진 않고 횡보를 하게 되는데, 역배열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자꾸 부딪혀서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쉽죠? 그러니까 정배열은 상승 추세라고 보면 되시고, 역배열은 그 반대로 또 하락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정배열 종목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다 이겁니다. 초보분들은 절대 역배열 종목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 역배열 상황에서도 여기서도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초보분들은 매도 타이밍을 잘 모를 뿐더러 이 부분을 어떻게 이용을 하실지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역배열을 하시는 종목은 안 되고 정배열 종목으로 하셔야 그만큼 손실을 덜 볼 수 있고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화면을 보고 똑같은 차트를 한번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쉽게 더 눈으로 들어오고 파악을 하기가 쉽고 이해가 더 빨리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까지 지금 차트 캔들을 보면서 차트를 만들고 이동평균선과 정배열과 역배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정배열과 역배열상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지선과 저항선, 또 그에 따른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에 대해 공부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빗자루였습니다.